저는 연세대 명예교수의 김동대라고 합니다. 네, 와서 그 발표와 토론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질문거리가 많은데, 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을 우리 그 발표자 박영란 교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개임하고 있는 동안에, 한 30년 동안에 노인 복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많고 또 점점 많아질 텐데, 그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교육에도 참여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아직 그것들이 충분히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노인단체, 노인시민단체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권은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노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인 인권, 다양한 영역의 노인 인권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노인 인권을 위해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은 노인 인권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 발표하고 또 그 토론자 몇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노인 인권을 위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단체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체는 대한노인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00만 회원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거기 또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특히 지금 그 발표를 들으니까 대한노인의 정권이나 대한노인의 지원법에 보게 되면은 노인 권익 신장이라는 것이 그 기관의 첫 번째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역사가 50년 이상 된 단체이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고, 노인들을 300만 명이나 되는, 300만 이상이 되겠죠.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사실은 30년 동안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포섭하고 포함시키고, 또 300만 명이라는 막강한 노인들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 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발표자께서 보시기에 대한노인회가 그 어떤 단체보다도 대한노인회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나아가 더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영향력 있는 노인들, 단체들과 연합해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진입니다. 우리 그 박영란 교수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제안,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방안에 나와 있는데, 국회가 이 회기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항상 단골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21대 국회니까 20대 때 이제 그 2016년도에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1호 법안이 노인 이제 복지청을 만들자 하는 법안을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안 되고 다시 이제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화로 해서 2017년도에 제가 노인 복지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회 정책전문위원으로서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거의 노인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노인들은 일정한 학력, 지식, 수준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똑같이 노인으로 포함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률로. 그럼 이제 이분들의 과연 선택적 분노를 근본적 그 이유를 모르고서 그냥 이 부처를 만들어서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나 석학들이 계시는데 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해 저는 이제 처음에 찬성을 했다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속가능 교육의 회장입니다. 교수로다가 정년퇴임 한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연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여기 인권 여기 이런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질문 한번 박인영 교수님께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 모든 게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고 제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노인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같은 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고요. 또, 어떻게 봐서 노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어떤 상황을 노인 인권 침해로 볼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 보장 문제가 생애 주기상 이제 누구나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이거를 해결을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인권위원회 사무관께서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손농림 아카데미 학장 백자 유엔에서 여성차별 회합을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도에 했고요. 장애인 권리 협약 제정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장애인 당사자 집단들이 적극 참여하여 국제 NGO들과 연대하여 압력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의 노인 권리 협약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인 당사자 집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또 이 장애인은 당사자 집단들이 엄청나게 직접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에 참여하고 다른 데하고 연대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관심도 없고 참여를 안 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질문이신데 정말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 또 그런 좀 다른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르신 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드워드 킴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네. 네. 저도 관심 있어서 아침에 왔는데 한 중간 국민 샌드박스 규제 박스 샌드박스에도 이미 2, 3년 전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드랍된 게 뭐 더 7, 80%가 더 많겠죠. 그 중에 이제 뭐 법에 대해서는 또 여기 또 석학자나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본 룰은 큰 틀은 맞다고 보고 빠져있는 어떤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될 것 같은 두세 가지의 아이디어에 관한 한 그래도 한번 제가 공론화 R&D 개념에서 드려볼게요. 첫째, 건축 설계할 때 잘 아시는 대로 건축법규에 의해서 노인정이
옛날 스타일대로 최소 규정 이상으로만 설계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이제 물론 크게 하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쉬운 말로 헬스클럽이나 이런 노인들이 그 영상이나 인터넷 기기를 쓸 수 있는 공용 그 기기 PC 내지는 줌 그거를 거기다가 조금 영상실을 하나 좀 2, 30평 정도 사이즈로 더 뭐 중 2층으로 올려가지고 높이를 이제 스페이스를 더블로 못 늘린다 그러면 중 2, 3층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노인들이 아직 멀쩡한 보험이 안 될 때는 보험을 안 받아주는 못 받아주는 거의가 꽤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뭐 그건 그 노인들을 위한 특별 어떤 실손보험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낙상보험 같은 경우도 한번 중분리로 해서 샌드박스에 의하여 그걸 좀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고 드롭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 세 번째는 그 웰다잉도 아까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 발표하신 한정식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정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웰다잉의 웰빙스러운 웰다잉도 한번 좀 고지를 코로나 시대에 또 해야 뭐 알릴 사람 알리고 그걸 좀 중간 노인청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편안한 노후를 또 알리고 고지를 하는데 이게 좀 삼성병원에 6개월 전부터 가봐도 그 식사 제공을 안 해준대요. 그냥 뭐 1층에 커피 쿠폰 하나 주고 보내더라고요. 벌써 그런 장례식이 터져도 지금은 말씀대로 한정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알리기도 깝깝하고 이런 게 현재 가속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30 봉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그 작년까지 일을 하면서 그 시민사회 소위 그 시민사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 그 발표자분들이나 그 토론자분들께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지금 특히 그 노인 인권이라든지 그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민사회 그 합의를 이끌어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민사회 쪽에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민단체는 그 세대별로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특정 그 생애 주기만 이렇게 그 전문화된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뭐 어떤 단체들은 생애 전반을 다 그 아우르는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결집을 할 때 구조화할 때 그런 전체적 생애 전반적인 그 문제들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자기 본연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또 이쪽 노인 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이제 그런 세대 문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그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에 결집을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조직 간에 그 기관 간에 그 칸막이가 너무 두텁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벽에 부딪히는 문제였는데 이번 발표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참 안심을 했던 부분은 노인 인권 부분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큰 그 조직을 얘기할 때 뭐 정부 부처를 노인 행복부라든지 뭐 이런 부처를 신설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발표자분이나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서 노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뜻을 모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할 때 그 시민사회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집결시킬 때 이제 그런 단체 간의 그 생애 주기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본연의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또 그런 특화된 그 세대 문제에 그 힘을 또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그다음에 또 각 그 단체들 간에 그 조직 간에 그런 칸막이를 허물고 한 곳으로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을지, 그런 그 좋은 그 방법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암시라도 해주시면, 그 길 안내라도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기영 교수입니다. 네네네. 이제 우리 교수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하고 두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 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인권이란, 여기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 이거 기본 인권이란,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써놨고 그렇게 인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아쉬움을 말하려고 그랬어요. 인권 중에서 정말 저희가 포괄적이고 거대한 것도 좋지만 노인의 날 이게 를 기념해서 포럼이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이 노인 착취, 학대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덕분에 우리 박 교수님 발표, 그 다음에 우리 이동훈 상무님, 만슨 넬라 우리 대통령, 네, 그런 말씀 듣고 많은 거 배우고 공부하고 간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정숙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만입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했던 전기태입니다. 아, 네네네. 코로나19 때문에 그 노인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것들의 그 코로나19의 예방책인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노인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이나 코로나 블루 이렇게까지 예방책이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노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인 당사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 스스로 해결책이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 그 당사자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저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저희가 인권 침해나 이런 차별을 당한 경우에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구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관액이랄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정부 부처에 이렇게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성재 교수님께서도 또 강조해 주셨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그러니까 인권위법상에 그 정의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정의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에서 인정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 가치, 자유, 권리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또 헌법 6조에 있는 그 국제인권 조약의 어떤 그런 승인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히 사회권 규약이랄지, 특히 또 사회권 규약의 6호에 있는 노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석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성규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고, 제가 또 미처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72페이지의 제 토론문에 노인 관련된 문제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인 가칭 노인권리 협약이 하루빨리 성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기존에 있는 국제 인권 조약이랄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왜 이 협약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계속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최성재 교수님께서 한국 노년학회지에 발표하신 논문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로 이어져 왔는지 정리되어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권 규약의 건강권, 모든 사람의 건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노인이라는, 특히 노화라는 특성을 가진 노인에게 필요한 뭐 장기 요양을 받을 권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인 권리 협약이 하루빨리 성안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멘트 자체가 너무 귀한 그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그 노인 인권 회의 같은 어떤 그 모임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활동을 조금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노인의 날을 노인 인권의 날로 뭐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노인 인권에 대해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것이 꼭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회의의 모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강조되는 게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공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을 위한다는 게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과 그러니까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서, 왜냐하면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담론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아까 선배 시민, 후배 시민 이제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쓰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아까 이제 그 주택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부처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처,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에서 그 노화에 대한 것이 좀 더 민감해져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 그들의 욕구, 권리, 이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이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고령 친화적인 그런 그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코멘트 하시고 이런 내용 중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그 우리 이진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옛날에 노인복지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뭐 또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뭐 노인청을 만들자, 노인청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부 내에 있으면서 좀 별도로 좀 하자는 거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노인행복부와 노인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출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오래 했고 뭐 이게 행정도 또 연구도 했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거는 좀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첫째는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거죠. 우리보다 선진국이 훨씬 더 오랫동안 노인 문제를 다루어왔고, 그런데 거기는 왜 이런 생각 못했을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될 거고. 그리고 일본,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2배나 높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런 거 없을까? 일본은 오히려 노인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합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그 법안 제출했는데 어떤 분은 호주에 노인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호주에 노인부는 없습니다. 호주는 건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미니스터 for aged care and
오스트레일리안 시니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스터란 말은 우리나라는 미니스터로 그러면 장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거를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저는 아니에요. 호주는 장관은 세크리터리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미니스터는 그 밑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실장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세대 간에 다 연대가 되어 있고 이게 필요한데 아니 그거를 노인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선 노인 문제 심각하니까 노인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년 실업 그러면 청년부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지금 얼마나 여성들 힘듭니까? 이거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그럼 아동 청소년부 따로 만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다 생애 주기별로 연계되어 있고 다 연대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빼낸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기에는 복지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연계되어 있어요. 아까 이수민 우리 전 지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셨는데 국민연금 그러면 노인을 위해서 국민연금 노인 국민연금 따로 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닭복지부 안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보험 따로 떼어나고 장기요양보험도 떼어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이제 복지부는 그러면 거기 따뜻해 나중에 또 청년부 만들지 청년노인건강부 그리고 또 청년 무슨 국민연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노인부 만들고 노인 행복부 만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법대고 차대고 다 할 게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노인 정책관 업무라든가 이런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노인부를 만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 하나는 이게 옥상옥이에요. 지방이 내려가면 전부 모든 부서가 지방행정으로 내려가는데 현장에서 지방행정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 노인부에서 내려온 거 이거 가지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고 선진국이 애도 없고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 해가는 거 보고 우리가 따라가도 될 것 같고 나중에 노인부 설치하는 데 가서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은 많이 쑥고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노인 인권은 노인 복지 아닙니다. 노인 복지 그러면 노인 인권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노인 인권은 노인 복지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 복지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너무 한정해서 생각하면은 노인 인권이라는 걸 너무 이제 좁게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우리가 다 노인이 됩니다. 현재 노인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연령상으로 또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이고 이 문제는 저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우리 노인들의 문제고 베이비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이 사회, 예, 이게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했어요. 이 오늘의 노인은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예, 그 일제의 수탈을 참고 그다음에 6.25 폐허된 우리 대한민국을 자식들 낳아서 완전히 희생해서 키우고 그다음에 국가 건설에 매진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상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금 발전된 이 대한민국 뒤에서 이 노인들은 노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정치 아까 김동기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치 일선에 있고 사회 문화, 예? 국회 이런 데도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팽개치고 전혀 노인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좀 우리가 집약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집약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있는 인권을 얘기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노인회 같은 단체들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 인권들을 정말로 증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이고 앞으로 그 노인 인권을 신장하는데 물론 다른 국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들을 좀 들어서 좀 제대로 된 노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우리 박영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토론해 주신 우리 박노숙 회장님, 그다음 백성민 박사님, 그리고 또 이동우 사무관님, 그리고 또 안정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 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선진사회복지회 이정숙 회장님,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여러 협찬단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